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웅상입니다. 졸릴 시간이실 텐데 제 목소리가 좀 졸리거든요.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정보보호 제품 성능평가 제도 및 기준에 대해서 소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표 넘기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 제도는 2018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요. 올해 들어 만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1층에 그 전시를 잠깐 갔다 왔는데, 이따 혹시 시간 되시면 1층에 그 부스 중에 제가 그 부스 번호를 외웠습니다. 제가 오늘 홍보를 해야 되는 자리다 보니까 P56번 부스가 있어요. 가시면 피즐리 소프트라는 업체가 조그맣게 부스를 하나 마련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크게 홍보해 놨더라고요. 그 성능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디도스 대응 제품. 그 제품이 이 제도를 통해서 성능평가를 받은 제품입니다. 국가 공공기관에 도입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해당 업체를 제가 확실하게 홍보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간이 되시면 혹시 이 자리에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에서 정보보호 제품을 도입할 관련된 그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시면 해당 부스에 한번 가보셔서 제품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먼저 드린 이유가 만 3년째를 맡고 있습니다만, 조금 이제 익어가는 제도라고 볼 수도 있고, 제도 초기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아직은 저희가 제도 시행 이후에 홍보에 힘쓰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 본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기관이나 기업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직은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그 세콘의 조직위원회 등에서 조직위원회 등 주관기관에서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 제도를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관기관에 감사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제도 소개, 성능평가 제도 활용 안내, 활성화 추진사항, 성능평가 제도 도입 안내, 성능평가 항목 및 평가 결과 예시로 이루어져 있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제도 소개입니다. 여기가 한 50명 정도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 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혹시 이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줄 수 있으신가요? 네. 5명 이내에, 3명 이내로네요. 알고 계시지만 손을 안 드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만큼 많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관련된 기업이나 기관에서 오시지 않은 분들이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만, 본 제도는 그 정보보호 기업에서 개발한 정보보호 제품의 그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고, 도입 기관에서 정보보호 제품 도입 시 그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2018년 6월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그 체계와 추진 경과 등은 뒤쪽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장표에 보시다시피 그 정보보호 제품의 성능 평가는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말 그대로 그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것으로서 정보보호 제품이 정상적인 그 네트워크 패킷에 대해 처리율이나 공격 행위에 대해서 그 탐지 차단 정도를 측정하여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능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고요. 이 4가지 카테고리는 본 제도가 법과 시행령과 고시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법 시행령에도 이 구분이 4가지 구분으로 성능평가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 구현 여부, 보안 기능 처리 성능, 네트워크 시스템 처리 성능, 자원의 효율성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CC 인증과 비교를 해놨는데, CC 인증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CC 인증은 그 자동차 기능 시험, 저희가 기능 시험이 있고 주행 시험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동차 그 운전면허 시험할 때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크게 맥락으로는 기능 시험과 주행 시험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기능 시험이 CC 인증. CC 인증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상당수 전혀 관심이 없는
무관한 곳에 근무하신다 하시더라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CC 인증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CC 인증이 그 자동차의 기능 시험에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물론 이제 그 기능이라고 하면 보안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안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정도만 본다고 하면 성능 평가는 그 해당 정보보호 제품이 운영을 할 때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 어떤 처리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자면 CC 인증 같은 경우는 특정 유형의 악성 코드가 악성 코드를 탐지하느냐 탐지하지 못하느냐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성능 평가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유형의 악성 코드를 몇 프로나 탐지하는지 얼마나 차단하는지를 보는 것이 성능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 대상 제품이 그 평가 기준은 그 정보보호 산업진흥 포탈 이쪽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URL ksecurity.or.kr인데요. 이쪽에 물론 들어가시면 저희 성능 평가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고 다른 저희 인터넷진흥원 및 정보보호 산업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여러 사업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IoT 보안에 대해서도 공개가 되어 있고 그쪽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성능 평가 인증 제도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고 평가 인증 제도 관련해서 물리 보안도 있습니다만 저희 정보 보안의 성능 평가 제도에 대해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시행 중인 대상 제품은 11종입니다. 이 중에 지금 약 7개 정도 되는 제품은 민간 분야 대상이고요. 국가 공공기관에는 공고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3종에 해당하는 디도스 대응 장비, 안티바이러스 제품, 소스코드 보안 약점 분석 도구는 CC 인증 없이 국가 공공기관에 도입이 가능하고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CC 인증을 받아도 되고 성능 평가를 받아도 되는 제품군입니다. 그래서 국가 공공기관 쪽에서 오신 분이라면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얘가 이 3종의 CC 인증을 받아도 되고 성능 평가로 받아도 되는 사항은 어디에 있냐면 국가정보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공개 지침이긴 합니다만 국정원 소관의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 그게 자신의 실질적인 본업이 아닌 곳에서는 그 지침에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쪽에 물어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CC를 받아도 되고 성능평가도 받아도 되는데 저희 쪽에서는 저희 제도를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CC 인증 없이 도입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성능평가를 받아도 도입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국가형 보안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형 보안 요구 사항이라 하면 나와 있죠. 국가 공공기관이 도입하는 정보보호 제품이 만족해야 할 보안 기능을 규정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 문서를 준수해서 하는 제도는 CC 인증 제도에서 약 20여 종의 제품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20여 종의 국가형 보안 요구 사항에서 3종에 해당하는 국가형 보안 요구 사항은 CC에서도 준수하고 있고 저희 성능평가에서도 준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성능평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품의 평가 기준에는 국가형 보안 요구 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준수하도록 평가 항목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성능평가를 통해서 평가된 제품은 국가형 보안 요구 사항을 준수한 것으로 가름이 되기 때문에 도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입을 하게 되면 도입 후에 보안 적합성 검증은 생략이 됩니다. CC 인증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거죠. CC 인증 제품도 국가 공공기관에 도입을 하면 보안 적합성 검증이 생략이 되고요. 저희 성능평가 3종 제품도 도입하면 보안 적합성 검증이 생략이 됩니다. 그 외의 제품군들은 그러니까 보안 적합성 검증이 생략되는 제품군이 뭐 더 있긴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CC 인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희 성능평가의 3종 제품에 해당되는 거고 그 외의 기타 정보보호 제품군들은 도입을 할 수 있지만 도입해서 보안 적합성 검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한 9월경에 새로 생긴 제품군인데요. 모듈형 백신입니다. 모듈형 백신이라 하면 무엇이냐면 그 망간자료 전송 제품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게 한데 이제 망 전송 제품, 망간의 외부망, 내부망 간에
요즘에 망분리 제품이라고 많이 하죠. 망분리 제품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 망분리 제품이나 스팸 메일 차단 시스템에 모듈 형태로 탑재되어서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흔히들 이제 사용되는 용어는 망분리 제품이라고 하는데, 망분리 제품을 예를 들자면 망분리 제품에서 외부만 내부만 간에 오고 가는 악성 코드에 대해서 탐지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망분리 제품에서 모듈 형태로 백신을 탑재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나 자체적으로 탐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탐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은 인제 백신사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모듈 형태로 탐지를 하는 그런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백신들이, 그 모듈형의 백신들이 탐지율이 상당히 낮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특히나 국가 공공기관에 도입되는 망분리 제품은 이제 국가 공공기관 도입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국정원 등에서는 굉장히 성능이 낮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제도에서 모듈형 백신 평가 기준, 성능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이 탐지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작년에 저희 홈페이지에도 그 ksecurity.or.kr에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일례로 뭐 안랩이라든지 하울이라든지 잘 알려져 있는 정보보호 업체에서 모듈형 백신을 성능 평가를 받았어요. 최초에 약 한 70% 80% 탐지율을 나타냈었는데, 저희 성능 평가를 제도를 통해 가지고 90% 이상 상회하도록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능 평가 받으면 저희 성능 평가 결과 확인서라는 걸 발급을 하는데, 그 확인서를 안랩, 하우리 등의 주요 백신사도 다 수령을 한 상태입니다. 많이 애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 좀 길어져서 시간 좀 체크하겠습니다. 네. 한 47분이네요. 네, 다음으로는 추진 경과입니다. 본 제도는 그 2015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요. 정보보호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정보보호 산업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2017년에 고시가 제정이 되었고요. 2018년에 성능평가 기간 6개 성능평가 기간이 지정이 되었고요. 참고로 6개 성능평가 기간 중에 4개의 성능평가 기간은 CC 평가 기간하고 중복입니다. CC 평가 기간과 동시에 성능 평가 기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방화벽, 디도스 대응 장비, AP 대응 장비를 2018년도에 3종으로 시작을 했고요. 다음에 19년부터는 이제 말 그대로 홍보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비용과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는 거를 그 다음 해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도 저희가 뭐 홍보를 좀 힘을 쓰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미흡했는지 많이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여 기업들이 많지 않았고요. 기업도 그렇고 수요기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또 그해 7월에는 19년에는 이제 안티바이러스 제품 IPS, 와프, 그리고 차세대 방화벽으로 평가를 시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현재 제품들 중에서 APT 대응 장비 차세대 방화벽은 CC 인증 대상 제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 제도에서 발굴한 제품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앞전에 설명드린 처럼 민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해 이제 9월에는 저희가 이 성능 그 민간용, 소위 말해서 민간용 제품에 대해서 성능 평가 기준을 공개를 했고, 그 국가용 3종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디도스 대응 제품 포함해서 3종은 운영 가이드라는 명칭으로 해 가지고 3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고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는 소스 코드 보안협정 분석 도구까지 시행을 해서 누적 8종이 되었고요. 작년 12월에는 VPN 제품, 모듈형 백신, 조금 전에 설명한 모듈형 백신, 그리고 DLP 제품까지 해 가지고 누적 11종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법적 근거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정보보호 산업법 제17조에 성능 평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의 성능평가 기간 지정이라든지 성능평가 방법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 그리고 하위 수행 규정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성능평가 체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관은 과기정통부이고요. 과기정통부에서는 정책을 결정하고 성능평가 기간 지정 및 취소 권한이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확하게 명칭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공식 명칭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부 정책을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 위탁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C 인증제도 같은 경우는 CC 인증기관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인증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인증기관이라고 칭하지 않고요. 과기정통부의 일부 정책을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고 그 주요 업무에는 성능평가기관 관리, 평가자 양성 및 자격관리, 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심의위원회라 하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주로 심의하긴 합니다만 주로 심의하는 거는 성능평가 결과를 심의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할 수 있고요. 기술심의위원회 구성은 관계 산학연 쪽에 주요 전문가들, 교수님들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능평가기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 기관이고요. 이 6개 기관 중에 에트리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기관은 CC 평가 기관이기도 합니다. 예, 성능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평가를 개발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평가를 하게 되고요. 평가를 해서 성능평가 신청 접수해서 결과 나오게 되면 그 결과를 신청 업체는 결과를 받게 되면 그 결과서와 결과 요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수요기관이 요청을 한 경우에 하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기관에서는 RFP나 규격서에 성능평가 제품을 요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개발업체는 그 요구에 맞춰서 평가를 받고 그 성능을 받았다는 그 증명서를 제출을 하면서 제품을 공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CC 인증제도에서도 유사하게 운영이 되고 있죠. 네, 제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조금 더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 효과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보안성 위주의 정보보호 제품이 많다 보니 경쟁이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가격 중심으로 납품이 돼서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아닌 성능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을 하고 국내 정보보호 기업의 그 정보보호 제품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를 해서 그 외산 제품에 뒤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본제도의 주요 목표이자 기대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성능평가된 제품을 잠깐 보여드리면 매우 상당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제품 수는 적습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많이 인식 제고도 되고 있고 하고 있어서 첫 해에 1개 제품에 불과했고 두 번째 이듬해에 5개 제품 그리고 작년에는 약 13개 제품이 성능평가되었습니다. 홈페이지 공개가 되었고요. 올해 현재 4월까지 약 2개 제품 그리고 최근에 올해 4월 말에 또 하나 제품이 디도스 대응 제품이 평가가 되어서 지금 현재 올해 들어서 3종 제품이 평가돼서 지금 공개되어 있습니다. 누적 21건이긴 합니다만 지난주에 하나 더 끝나가지고 이번 주에 하나 끝나서 누적 22건이 된 상태입니다. 예, 그다음에 성능평가제도 활용 안내 활성화 추진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참고로 이 발표 자료는 저희가 이쪽 인포 쪽에서 제공해 드리는 그 자료에 QR 찍으시면 발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장표는 빨리빨리 스킵을 할 테니까요.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이달 5월 말 또는 6월 초에 성능평가를 아까 설명드린 비용 및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 사업을 또 공고를 할 예정이에요. 신청 주체는 개발업체가 신청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 말에서 6월 초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만 약 3주간의 지원 신청 접수를 받아 진행할 거고요. 혹시 미달을 하게 되면 또 2차 접수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개발업체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발주처에서도 이 부분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약 1개 제품에 평가와 컨설팅용 포함해서 약 1,500만 원 정도 비용에 상당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건데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실제로 그 성능 평가 수수료를 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 수요 기간에서도 RFP나 규격서를 통해 가지고 필요하신 올해 또는 내년에 도입하고 싶으신 제품군이 있으면 요구 사항을 넣어서 하면은 쪼금 더 이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공공 도입 가능 3 종은 설명드려서 따로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고요. 올해 새롭게 생긴 게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 내 지원 사업 중에 융합보안 혁신 제품 개발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진행이 됐고 선정이 됐습니다만 요때 어떤 가점이 하나 부여가 됐는데 성능 평가를 받은 제품의 기업은 저희 가점을 부여했습니다. 가점을 부여해서 그래서 올해 가점 부여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가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까 융합보안 신생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활성화 추진 사항입니다. 저희가 리플릿을 현재 홍보 리플 제작해서 여기 앞쪽에 테이블에 등록 테이블에 놔뒀어요. 오고 가실 때 이제 나가실 때 한 분씩 가져가셔 가지고 아마 들어오실 때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성능 평가 수요처는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국토 해양 분야라든지 이런 쪽으로 약 4개 분야에 웹방화벽 한 20대 정도가 공공 및 민간 기업에서 도입을 하였고 또 그 보도 자료도 배포했습니다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도 웹방화벽을 성능 평가된 제품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달 말경에도 저희가 그 컨설팅 비용 지원 사업을 홍보하는 보도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고 연말에도 실적을 홍보하는 보도 자료를 또 배포할 예정입니다. 성능 평가 제도는 설명에는 그 코로나다 보니까 자체적인 설명회보다는 이런 세콘이라든지 유명한 행사를 통해서 홍보를 할 예정이에요. 다음 달에 이제 공공정보와 리더십 포럼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저희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제품군은 기존에 11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리눅스 모바일 기반 백신을 기준으로 개발을 해서 연내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리눅스 모바일 기반 백신 같은 경우는 CC 인증 제도에 다루고 있지 않아서 타제도 다루고 있지 않아서 저희 제도 다름으로 해서 국가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제도의 보제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평가 항목별 최소한 이 정도 성능을 요구돼야 된다는 기준들을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도 신뢰도를 제고하고 우수 성능 제품의 공급 기반을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K사이버 방역은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과기정통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올해 발표한 K사이버 방역 추진 전략 과제 중에 하나이고요. 저희가 올해는 성능 평가를 제도를 조금 더 활성화하고 내년에는 공공조달 연계 시장을 창출을 해서 신생 기업이나 창업 기업이 그 성능 평가된 제품이 있으면 그 성능 평가된 제품을 우수 조달 부품으로 지정하는 조달청의 벤처 창업 혁신 조달 상품 지정 등록 제도와 연계를 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연계 방안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이 부분은 굉장히 빨리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달청에서 이런 식으로 조달 구매를 공공기관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프로세스 상에서 제안 요청서나 주로 규격서에 쓰겠죠. 제품을 도입하면 제안 요청서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성능 평가 제품만 도입하세요라고 강요드리는 게 아니고 CC 인증만 요구하지 말고 CC 인증 또는 키사 정보보호 제품 성능 평가 결과 확인서를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라고 규격서에 넣어 주시라는 겁니다. 도입기관에서. 그 관련 근거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제품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중에 CC 인증 제품과 중복된 제품이 있죠.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획득한 제품을 공고사항으로 하게 되면 보안성과 성능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은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성능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제도가 어떻게 기준을 도출했다는 것이고요. 요거는 예시이기 때문에 방화벽 IPS 제품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 문의처는
이쪽에 공개리 전화 문의하셔도 되고요. 메일로 문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한 분만 질문 받을까요? 혹시 계신가요? 예. 네, 감사합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